역대급 수출 흑자가 쏟아지는데 환율은 오히려 폭등하는 기이한 상황, 지금 외환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6년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53.2%나 증가한 8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무역수지 역시 269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올해 누적 흑자 규모는 이미 과거 연간 최대치였던 2017년 기록을 조기에 경신했죠. 그런데 상식과는 정반대로 6월 4일 달러 환율은 1,530원에 개장했고 야간 거래에선 1,540.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5월 중순부터 13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 선을 넘어서며 역사상 최장기간 고환율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오는데 왜 환율은 멈추지 않고 오르는 걸까요? 이유는 외부에서 동시에 터진 악재들 때문입니다. 먼저 중동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며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 내 미 공군기지와 바레인의 미 해군 제후함대 기지를 공식 타격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커졌고, 이 영향으로 WTI 유가가 배럴당 96.02달러까지 급등하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몰리며 달러 인덱스는 99.52까지 치솟았죠. 여기에 미국의 기습적인 추가 관세 폭탄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금지 이행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7월 7일 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꺾일 것이라는 공포가 외환시장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며 원화 가치를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례 없는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며 무려 67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운 건데요. 특히 삼성전자 28조 7천억 원, SK하이닉스 26조 3천억 원 등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이 전체 매도액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건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서 생긴 현상입니다. 주가가 급등하자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이익 실현에 나선 것이죠. 실제로 6월 2일과 4일 이틀 동안에만 13조 원 넘는 자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수십조 원의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 본국으로 송금하면서 외환시장에 엄청난 달러 수요가 발생했고, 이것이 환율 폭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달러 유출과 금리 격차입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를 연 3.75% 수준으로 높게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연 2.50%에 머물러 있어 금리 격차가 최대 1.25%p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건 우리 국민과 기관들의 해외 투자 열풍입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환율 상승 동력의 약 70%가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자본 투자에서 나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은 약 771조 원에 달해 매년 70조 원 이상의 신규 달러 수요가 발생하고,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규모 역시 약 306조 원으로 매달 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미 관세 협상 조건으로 매년 약 200억 달러의 현지 투자를 조달해야 하는 기업들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환율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원화가 중국 위안화가 아닌 일본 엔화와 운명을 같이 하는 커플링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과거엔 원화가 위안화의 대리통화로 불렸지만 최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로 반전하며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엔화의 상관계수는 0.94라는 초강력 동조성을 보이고 있죠. 이유는 환율의 핵심 동력이 수출에서 자본 수급과 금리차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 주식 매수 등 대규모 외화 유출을 겪고 있어 금융 환경이 매우 비슷해졌고,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수출 경합도가 높아 한쪽 통화가 약세면 경쟁력을 위해 동반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방어하면서 원화와 위안화의 고리는 끊어졌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를 엔화의 대리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두 통화의 밀착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 직접 달러를 매도하고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를 가동했지만, 그 결과 5월 말 외환 보유액은 전월 대비 약 1조 3천억 원 감소하며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이 길어지고 7월 7일 미국의 추가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환율은 2차 저항선인 1,550원 선까지 위협받으며 고환율이 뉴노멀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동 긴장이 완화되고
확대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며 1019억 달러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 환율은 1,500원 밑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7월 7일 미국 관세 확정 여부와 중동 정세가 향후 환율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촉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시장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